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에 들어갔는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띈 것은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인 BNPL의 이 활성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 강화 등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중소기업 제품들 온라인 할인 행사가 치러졌던 사이버 먼데이였는데 110억 달러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져 역시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월드컵 소식부터 좀 전할까요? 지금 네. 두 경기 끝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둬서 네덜란드가 조 1위로 지금 A조에서 올라갔고요. 네. 세네갈과 에콰도르 경기에서는 결국 세네갈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이 2승 1패 기록하면서 2위로 네덜란드에서 2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에콰도르가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3위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A조에서는 네덜란드, 세네갈이 올랐고 에콰도르와 카타르가 탈락을 하는 이런 올라간 상황이 팀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뭐 세네갈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네요. 네,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죠. 91억 2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91억 2천만 달러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2조 2천억 원입니다. 하루에 12조가 넘는 쇼핑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고요. 이번 이렇게 그 온라인 매출이 어마어마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쇼핑의 약 절반인 48%가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한 사람들의 한 반 정도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쇼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온라인 쇼핑 비율이 높아진 데 아주 큰 기여를 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통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이런 그 각종 물건의 구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이 크게 오른 건 아니라는 증가율이 얘기가 크게 오른 있어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는 맞는데 네. 그 CNBC의 그러니까 이 아도베 온라인 소매 판매 통계 자료를 집계하는 그 아도베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91억 2천만 달러 자체가 역대 최고 기록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2021년 블랙 프라이데이와 올해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교하면 2.3%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뭐 불경기라고 그러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2.3% 오른 게 뭐 낮다면 낮고 높다면 높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 전년 대비 블랙 프라이데이의 증가세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씩 올랐는데 역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과격한 금리 인상, 이것이 결정적으로 좀 쇼핑 판매율이 좀 증가하는 세를 좀 낮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은 한 달 전과 비교할 경우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1년 전과 비교하잖아요. 근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말씀드린 대로 2.3%인데 이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얘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쇼핑 매출이 한 달 전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비교하면 매출이 아주 폭증했어요. 폭증.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판매된 양이 10월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판매된 온라인 매출 대비 221%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붐이 일었던 건 사실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21%가 폭증했고 전자제품이 그래서 전체 온라인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아도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온라인 매출도 크게 늘어서 10월 하루 평균치에 비해서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에 285% 거의 300% 가까이 장난감 온라인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장난감을 많이 구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기구 매출, 요즘 운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운동 열심히 건강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는데 218%가 폭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래서 운동기구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과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최근에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까지 내려갔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진 기분으로 쇼핑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거는요. 선구매 후 결제 시스템이 크게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의 또 다른 승자가 바로 이 선구매 후 결제 업체들 BNPL로 불리는데요. 이 BNPL 선구매 후 결제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와 비슷하죠. 신용카드도 그렇잖아요. 먼저 구매하면서 일단 긁으면 그 신용카드로 긁은 돈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신용카드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BNPL이 일정 기간 동안 할부로 구매하는데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거.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BNPL은 이자 내지 않고 무이자로 뭐 12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강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구매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그 대금을 내는데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마존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아마존 구입할 때 액수가 조금 높으면 옵션이 뜨죠. 이걸 일시불로 낼 거냐, 12개월로 나눠 낼 거냐. 근데 12개월로 나눠 내도 네. 이자 없다고. 이자 안 붙는다고 다 떠요. 아마존에. 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자 붙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뜹니다. 이자 안 붙는다고. 그래서 네. 이 요즘은 할부로 많이들 구입합니다. 그 목돈이 없는 고객들이 쇼핑할 때 이렇게 필요한 물건 구입하고 무이자 할부로 갚는 이런 방법. 그래서 BNPL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9일 이후 일주일 동안 BNPL을 통한 선구매 후결제로 구매한 건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78%나 지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BNPL을 통한 구매액도 8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서 요즘은 이렇게 BNPL이 대세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무이자로 1년 할부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네. 이익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올해 가장 인기를 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품목들은 역시 게임, 컴퓨터 그리고 청소용품입니다. 그 게임 콘솔, 뭐 드론 이런 것들 그리고 애플의 뭐 노트북 컴퓨터죠, 맥북 이런 것들이 인기 있고 이 청소용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주부들에게 예, 큰 인기입니다. 사실 요즘 청소를 직접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주부들이 좋아하는 게 로봇 청소기.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니까 얼마나 네. 간편해졌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기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헤어드라이어도 이렇게 특히 다이슨 제품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이렇게 거. 딱 대면은 머리가 도로록 그런 하고 게 있어요? 저절로 감는데 그래요?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저도 비싸서 입맛만 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판매가 아무래도 됐네요.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이제 할인이 네. 되니까 네. 그런 다이슨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장난감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인기 품목으로 떠올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 위주로 좀 쇼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수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역시 이제 모바일인데요. 예. 그동안 온라인 쇼핑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쇼핑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스마트폰을 통한 쇼핑으로 바뀌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를 하려면 일단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만이 가능하잖아요, 쇼핑이. 물론 요즘 뭐 이제 노트북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이제 컴퓨터도 이제 물론 가지고 이동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비하면 컴퓨터가 크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하려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 밖에서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안정된 곳에서 앉아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모바일은
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잠깐 할 수 있고 뭐 가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그만큼 판매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쇼핑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만 쇼핑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쇼핑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면서 이 쇼핑도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사이버 먼데이도 블랙 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도비가 이 집계한 걸 보면 올해 사이버 먼데이 소매 매출이 112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끝났으니까 아직 확정적인 확실한 아주 정확한 그런 수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략 112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 사이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정도면 전년 대비 최고 8.5%가 지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도 역대 최고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사실 2, 3일 차이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렇게 온라인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사이버 먼데이도 신기록을 세운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먼데이에도 대단한 이 매출 신장을 보였고 그만큼 역시 요즘은 이제 갈수록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그런 구매가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네. 불구하고 소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네.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다 하는 분석이고요. 특히 이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그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7.7% 높은 편이고요.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이제 속도 조절한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좀 두려움 내지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여전하다 이게 입증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분석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소비자들이 쇼핑을 많이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미국 경제의 핵심은 역시 소비 아닙니까? 소비가 지금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탄탄하다는 건 일단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경제를 망가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개인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고 연준에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무리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애써도 미국 경제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렇게 좀 증명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내년에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가 조금씩 요새는 좀 긍정적으로 옮겨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죠. 보면은 네, 말이죠. 네. 다행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